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주력함인 KDDX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까지 아주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대혼란 끝에 방사청에서 KDDX 사업을 경쟁 입찰로 하기로 했으나 문제는 방사청에서 한화에게 현대가 수행한 기본 설계의 자료를 넘기면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현대는 기본 설계의 자료를 넘기는 걸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미국의 조선업 부흥 사업인 마스가 사업에 중요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지금 우리의 KF21의 양산이 지연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는 우리 KF21 블록2의 양산 완료가 원래 계획된 2032년에서 4년 늦은 2036년으로 밀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했을 때를 따져보면 바로 방사청과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공군이 만나서 KF21 양산 일정을 다시 조율할 거라는 이야기에서 기인하는 건데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인 2026년 5월 9일 토요일에 공군과 방사청 합동참모본부가 만나서 KF21 양산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어떤 식으로 조율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나온 게 없고요. 다만 이번 회의 후에 나온 이야기의 정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KF21의 양산 일정이 2032년에서 2036년으로 4년이 지연되는 게 아닌 2034년으로 2년 정도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KIDA를 욕할 때 그래도 저는 KIDA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KIDA를 두둔한 적이 많고 그리고 KIDA의 입장을 대변해 준 적도 많은데요. 솔직히 이번 일은 결론은 KIDA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최소한 저는 이번에는 KIDA를 대변해 줄 생각이 없으니 마음대로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우리 군은 KF21 블록1의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로 잡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일정과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KIDA는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가 아닌 20대로 잡고 생산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래서 예산 집행도 변화가 됩니다. 원래 계획에는 20대 1차 물량의 예산 비용으로 올해인 2026년 예산으로 1조 9,600억을 책정할 계획이었지만 KIDA의 권고에 따라서 1차 양산 수량이 20대로 줄어들면서 올해인 2026년에 반영된 예산은 1조 4,18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2조 3,900억이 책정되어야 하는데요. 올해인 2026년에 원래 계획된 것보다도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블록1의 양산을 계획대로 2028년까지 끝내려면 내년도 예산으로 대략 3조 원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기존에 예정된 정도의 예산만 책정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블록1의 양산은 2028년까지 끝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같은 20대의 양산인데 2026년보다 2027년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이 예산들에는 KF21 블록2의 개발 예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밀리면서 우리 KF21 블록2의 개발 일정도 밀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 KF21에 가장 먼저 탑재되는 지상 공격 무기는 바로 KGGB인데요. 우선 KGGB의 통합 일정이 밀리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이 전부 1년씩 밀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가 KF21 블록2의 양산을 정상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해에는 대략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예산보다 더 많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핵잠수함이다 뭐다 해서 앞으로 줄줄이 대형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지금 시점에서는 KF21의 양산 비용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우리는 당연히 이미 오래전부터 KF21에 대한 개발과 양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렇기에 한 해에 사용될 예산도 이미 책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해에 대략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해년마다 KF21 개발 및 양산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계획된 예산을 줄이지만 않으면 KF21의 양산이 2036년으로 4년이나 지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양산이 2034년 정도로 2년 정도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1년이 아니고 2년이냐면 문제는 올해 KF21의 양산 및 개발 비용이 적게 잡히는 바람에 KF21 블록2의 개발도 지연되어서 원래 KF21 블록2의 양산이 2028년부터 이루어질 계획이었는데
한마디로 2028년에는 KF21 블록1과 블록2가 동시에 양산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KF21 블록2의 개발도 1년 이상 지연되어서 2029년 이후로 양산이 시작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KF21의 양산 비용을 원래 계획대로만 진행을 해도 2036년까지 양산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고 2034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우리 KF21의 양산이 지연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KIDA의 초도 양산 축소 권고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이번에 공군과 방사청 등은 앞으로 있을 대형 사업들로 인해서 KF21의 양산 비용을 추가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계획에 따른 양산 비용을 줄이지는 않는 걸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아마 우리 KF21의 양산은 2034년이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KF21의 양산 비용을 늘려서 지연된 일정을 만회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대형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냥 정해진 예산만 사수를 해서 그나마 2034년에 양산이 끝나게 되기만을 바라고요.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공군과 방사청의 협의에서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KDDX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KDDX 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지만 지금까지 방사청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KDDX 사업 이야기라면 염증을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KDDX 사업은 미국의 마스가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은 KDDX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마스가 사업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MOU이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KDDX 사업부터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KDDX 사업은 경쟁 입찰로 가기로 했고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현대가 수행한 기본 설계 자료를 한화에게 제공을 하려 했는데요. 현대는 그것에 대해서 기본 설계에는 현대의 주요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화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026년 5월 8일자로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에서 기각 결정을 했는데요. 결론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KDDX의 기본 설계에 대한 소유권이 현대가 아닌 방사청에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측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살펴본 후 항소를 할 건지 결정을 할 거라고 하고요.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방사청에서는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KDDX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인 5월 15일에 KDDX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양사에게서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처분에 대한 1차 고비는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현대의 벌점 문제가 지금은 가장 중요해졌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난 2015년에 현대는 구 대우조선이 수행한 KDDX의 개념 설계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현대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었는데요. 원래는 그 벌점이 작년 11월에 끝난다고 했으나 지금은 1년이 연장되어서 올해 12월에 벌점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유죄 판결을 받은 현대의 직원 9명 중에서 8명은 2022년 11월 8일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해서 1명이 2023년 12월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과연 방사청이 KDDX 사업에서 현대에 대한 벌점을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는데요.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정보함 도입 사업입니다. 우리는 기존 신세계함 등 정보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구식이 되어서 새로운 정보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몇 달 전에 이 정보함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선배열 소나가 탑재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은 KDDX보다 먼저 진행 중이고 그래서 과연 이 정보함 사업에서 현대에 대한 벌점이 부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보함에서도 현대에 대해서 벌점을 부여하면 당연히 KDDX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지금 현대와 한화는 KDDX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함 사업 1차 입찰에는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2차에는 개념 설계를 한 현대만 참여한 상태인데요. 아무튼 2차에도 현대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2차도 유찰될 것이고 3차는 현대와 수의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함 사업에 현대에게 벌점을 부여할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KDDX 블록2의 개념 설계 사업에도
현대가 참여하지 않고 한화만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대나 한화 둘 다 KDDX 사업을 빼고는 다른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현대와 한화는 KDDX 사업 말고 다른 함성 건조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한 게 그만큼 KDDX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KDDX는 우리 해군만 도입하는 게 아닌 미 해군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함선이기 때문에 결론은 KDDX 사업을 선점한 회사가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사업을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일이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미국을 방문했고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과 한미 조선업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우리와 미국은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스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협의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존스법을 개정한다는 것 아니고요. 결론은 존스법의 범위 안에서 마스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무슨 방식이냐면 결론은 존스법은 미국의 군함은 미국에서만 건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의는 우리의 군함 설계 기술과 미국 현지 조선소들의 인프라를 합치자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을 설계해서 그걸 미국 현지의 조선소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2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와 일본 군함의 설계를 바탕으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한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설계된 함선이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함선을 설계해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의 구성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미국에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최종 건조까지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존스법 등으로 인해서 그게 힘드니까 존스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건데요. 그럼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설계하자고 하냐면요. 그만큼 미국 조선소들의 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설계 기술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레이버크급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알레이버크급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군함이고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군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알레이버크급에도 여전히 설계 결함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앙복도가 CIWS의 간섭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전투함에 있어서 중앙복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선이 피격되었을 때 선원들이 대피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레이버크급은 함의 조타실 앞에 있는 CIWS가 이 중앙복도를 막아버리는 설계 결함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건조된 신형함들에는 조타실 앞에 있는 CIWS 자리에 CIWS를 탑재하지 않고 중앙복도를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알레이버크급의 대표적인 설계 결함이고 이것 말고도 헬기 경납고 등 알레이버크급은 알려진 설계 결함만 해도 제법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군함에도 많은 설계 결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 조선소들은 함선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함선 설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군함인 알레이버크급에도 여전히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정조대왕급이나 KDDX가 될 것입니다. 당장 정조대왕급은 알레이버크급을 바탕으로 개발된 함선이지만 알레이버크급에 존재하는 많은 결함을 개선한 함선이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는 앞으로 새롭게 건조하는 알레이버크급을 정조대왕급을 바탕으로 건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미 해군은 새로운 호위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KDDX가 개발되면 그 설계를 살펴보고 KDDX를 바탕으로 미 해군의 호위함을 건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당장은 존스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는 없으니까 군함의 설계라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급함 설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함선을 무기고 함이라고 부르고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혹해서 이 주제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조사를 해보니 그닥 영상으로 만들 만한 주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미 해군의 신형 보급함을 미국 업체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하나오션이 미국의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설계하는 새로운 보급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함선은 말이 보급함이지 마치 컨테이너선처럼 생겼고 그리고 이 함선에는 각종 전술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발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 함선을 무기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탄약고 무인함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지금 미국은 40피트의 일반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각종 모듈형 임무 장비들을 개발 중입니다. 그 중에서는 MK41 수직 발사관을 수납해서 무인 수상함에 올려서 무인 수상함을 탄약고함으로 만드는 그런 컨테이너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미 해병대에 배치되어서 필리핀의 여러 섬에 배치되어서 중국 해군을 타격하는 그런 모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가 개발하는 보급함은 바로 그런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함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표준형 40피트 컨테이너를 운반해서 바로 이런 섬들에 상륙한 미 해병대의 독립부대들에게 보급을 해주는 함선인데요. 그런데 이런 독립부대들은 바로 40피트 컨테이너에 탑재되는 각종 모듈형 무장을 운용하게 되고, 이걸 그대로 컨테이너 화물선에 탑재한 상태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단 한화오션이 새로 개발하는 보급함 말고도 일반 컨테이너선도 그 활용도만 차이가 있지 컨테이너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전기만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 화물 중에는 냉동 화물도 많고, 그래서 요즘 일반 컨테이너선도 이런 냉동 컨테이너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물선도 이 냉동 컨테이너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활용해서 미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모듈형 임무 장비에 전기만 연결할 수 있으면 일반 컨테이너선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각종 임무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오션이 개발하고 있는 미 해군의 새로운 보급함이 무슨 엄청난 활약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고요. 결론은 한화오션이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보급함은 마치 일반 컨테이너선처럼 위장을 하고 중국의 도련선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도련선 안에 있는 미 해군이나 동맹국의 표준형 컨테이너 모듈을 보급해주는 위장 보급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컨테이너 모듈에는 일반 보급품도 있고 각종 전술탄도미사일이 탑재된 모듈형 임무 장비도 있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결론은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 해군의 보급함은 대단한 화력함이라기보다는 일반 컨테이너선으로 위장한 위장 보급함이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미국이 하고 있는 마스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스가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미국의 함선 설계 능력이 낙후되어 있어서 우선 앞으로 우리가 미 해군의 군함을 설계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미국은 우리가 설계한 함선을 바탕으로 자신들도 설계 기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당장 당분간은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설계할 것 같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마스가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우리와 미국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결론은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